안녕하세요, 미스티파입니다. 저번 시간에 여러 가지 암호화폐 지갑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오늘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비수탁형 핫 월렛, 신 메타마스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메타마스크는 이더리움 개인 지갑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구글 확장 프로그램으로 시작을 했어요. 현재는 이더리움 외에 여러 가지 모든 EVM 체인을 다 서포팅하고 있습니다. 구글 확장 프로그램이기에 크롬, 파이어폭스, 오페라, 최근에는 브레이브 웹 브라우저에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메타마스크는 조셉 루빈이 이끄는 미국의 컨센서스 회사에 의해 개발이 되었어요. 그리고 조셉 루빈은 저희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이더리움의 공동 창업자 중 한 명이죠. 다양한 탈중앙 거래소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이 지갑 인터페이스 메타마스크를요. 설치 방법에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법까지 오늘 하나하나 다 살펴보도록 해요. 바로 스크린 공유해서 시작해 볼까요? 먼저 메타마스크 구글 확장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셔야겠죠. 저는 브레이브 브라우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메타마스크를 검색을 하실 때 여러 가지 스캠, 사기성 사이트가 많기 때문에 metamask.io를 직접 쳐서 들어오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다운로드 for 브레이브를 클릭하시면은 크롬 웹스토어에 연결이 됩니다. 크롬에 추가를 누르시고요. 익스텐션을 추가를 합니다. 메타마스크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 있는 여우 얼굴이 보이시죠? 시작하기를 클릭합니다. 메타마스크 개선에 참여하기. 이 데이터를 공유하겠다는 건데 저는 데이터 공유 안 하는 걸로 할게요. 설정을 시작하죠 부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비밀복구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지갑 생성을 클릭하셔서 새 비밀번호를 쳐줍니다. 약관에 동의를 하시고 생성을 눌러요. 네, 지갑을 어떻게 해야지 잘 보호 관리할 수 있는지 영상인데요. 저희는 영상에서 다룰 거니 넘어갈게요. 비밀복구 구문. 요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에서는 원 패스워드 같은 비밀번호 관리자에 저장하세요. 메모지에 구문을 적어 안전한 곳에 보관하세요. 여러 메모지에 적은 다음 두세 곳에 보관하세요. 라고 합니다. 이 비밀복구 구문은요. 지갑에 액세스할 수 있는 마스터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지금 보시는 12가지 단어 그냥 카우스, 어니언, 양파, 바나나 이렇게 써있는 12가지 단어를요. 정말 잘 보관을 하셔야 돼요. 복구 문구가 적혀있는 종이를 잃어버리면요. 그 종이를 가진 사람이 언제든 제 허락 없이 지갑에 바로 액세스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제가 컴퓨터가 고장이 났거나 컴퓨터를 잊어버렸을 때 이 비밀복구 구문만 있다면은 다른 컴퓨터, 다른 디바이스에서 손쉽게 제 지갑과 자산을 불러올 수 있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요. 하드웨어 월렛을 쓰는데 하드웨어 월렛 같은 경우는 비밀복구 구문이 24개예요. 그럴 때는 12개는 원 패스워드 같은 비밀번호 관리자에 저장을 해놓고요. 그리고 12개 같은 경우는 직접 종이에 적어서 이렇게 나누어 분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제 원 패스워드가 해킹을 당했다 하더라도 단 반쪽밖에 비밀복구 구문이 없기 때문에 액세스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이렇게 백업 구문을 순서대로 넣은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은 축하합니다. 이제 모두 완료가 된 거예요. 네, 바로 첫 페이지가 보이시죠? 여기에서 하나하나 이 방법을 살펴보도록 해요. 디폴트 페이지는 이더리움, 여기 이더리움 막 아이콘이 보이시죠? 이더리움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메타마스크는 이더리움 자산을 더 쉽게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인터페이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추후에 저희들이 이더리움 메인넷 외에 다른 EVM 체인들을 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숫자와 알파벳으로 연결되어 있는 제 주소입니다. 이게 퍼블릭키, 은행의 계좌번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클립보드를 복사를 하셔서 중앙거래소에서 메타마스크로 자산을 보낼 때 혹은 다른 개인에게 자산을 받을 때 이 주소를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넣기로 전달 주시면 되는 거죠. 메타마스크는 비수탁형 암호화폐 지갑으로서 가스비가 필요합니다. 직접적으로 블록체인, 이더리움 네트워크 블록체인과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소통에 이제 내는 수수료가 바로 이더 가스비인데요. 여기에다가 바로 아베 메이커다오 여러 가지 토큰을 넣으신다고 하더라도 이더가 없다면은 아무런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거는 다른 거래소에서 이 주소로 이더를 먼저 보내시는 거. 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메타마스크에서 직접 바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데 메타마스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문페이, 트랜잭 같은 온램프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거예요. 이제 신용카드로 직접 바로 이더를 사서 이 메타마스크 내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께 유용하겠죠. 메타마스크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과 EVM 체인 이제 자산만 서포팅을 합니다. 이제 이더 외에 다른 토큰을 비수탁형 핫 월렛에 보내고 싶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중앙거래소에 가지고 있는 토큰이 메타마스크에서 서포팅을 하는 토큰인지 아닌지를 알고 싶다 하실 때는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coingecko.com을 들어가셔서 원하는 제 토큰을 서칭을 해봐요. CurveDAO CRV 토큰을 쳤을 때요. 옆에 인포 섹션에 보시면은 이더리움 마크와 그리고 메타마스크 아이콘이 보이시죠? 이때 클릭 투 카피를 누르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메타마스크, add to 메타마스크를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CRV 토큰 추가. 제 메타마스크에 추가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컨트랙트를 추가를 직접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토큰 가져오기를 눌러서 여기에서 토큰 검색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토큰이 안 뜰 때가 있잖아요. 커스텀 토큰으로 가서 토큰 계약 주소를 넣으면은 토큰이 이미 추가가 되어서 안 뜨네요. 다른 걸 한번 해볼게요. 다이를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에서 컨트랙트 주소를 클릭을 한 다음에 토큰 기호가 다이. 이렇게 해서 커스텀 토큰 추가를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토큰을 추가하는 방법과 그리고 내가 원하는 토큰을 보낼 때 이게 ERC20 토큰인지 메타마스크에서 서포팅을 한 토큰인지 확인하는 방법을 방금 하나 알아보았고요. 두 번째로는요. 이 버튼을 클릭해서 이더스캔에서 계정 보기를 누르시는 거예요. 이더스캔은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을 볼 수 있는, 스캔할 수 있는 그런 페이지인데요. 여기에서 원하시는 토큰을 찾아봅니다. 다이. 뜨죠? 다이 스테이블 코인. 클릭을 했을 때 컨트랙트 번호가 또 여기 있네요. 요거를 클릭을 해서 메타마스크에 동일하게 토큰 가져오기, 토큰 검색을 하거나 커스텀 토큰에서 토큰 계약 주소를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살펴봤죠. 이벤트 체인 종류가 어떤 게 있는지 확인을 하고 싶을 때는 가장 좋은 웹사이트가 chainlist.org입니다. 여기 오시면은 이더리움 외에 메타마스크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모든 EVM 체인이 보여지고 있어요. BNB 체인, 폴리곤 체인 보입니다. 아발란치, 그리고 아비트럼 옵티미즘, 팬텀 다 있죠. 여기에서 BNB 체인을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커넥트 월렛을 누르셔가지고 연결. 이제 체인링크에 가셔서 add to 메타마스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네트워크 이름은 BNB 스마트 체인이고 네트워크 URL, 체인 ID, 통화 기호 다 보이시죠? 그 다음에 승인을 눌러줍니다. 네, BNB 체인이 적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에서 유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마다 가스비로 사용되는 네이티브 토큰이 달라요. BNB 체인 같은 경우는 당연히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인 네이티브 코인인 BNB가 가스비로 사용이 되고 있기에 이제 바이낸스나 다른 중앙거래소에서 BNB를 사서 이 메타마스크로 BNB 체인을 보내셔야 됩니다. 해당 주소는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복사를 하셔서 이 주소를 넣으면 되는 거겠죠. 아비트럼을 한번 더 해볼게요. 아비트럼을 더했으면은 네트워크 URL, 통화 기호가 이더리움이라고 뜨는 거 보실 수 있죠? 아비트럼에 사용되는 가스비는 이더리움이라는 것입니다. 아비트럼 1인데 이더가 이렇게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여기 이더리움 메인넷에 있는 이더와 아비트럼 1에 있는 이더는 다른 거예요. 만약에 이더리움 메인넷에 있는 이더를 아비트럼 1으로 보내고자 한다면은 아비트럼 브리지를 사용하셔서 보내셔야 되는데 이 방법은 제 이전 영상 아비트럼 에어드랍 관련 영상에서 보실 수 있으니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더리움 메인넷에 이더를 보냈다고 해서 모든 네트워크를 서포팅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각각의 네트워크마다 가스비로 사용될 이더를 따로따로 보내셔야 돼요. 그러면은 네트워크를 이렇게 더할 때마다 새로운 가스비를 어떻게 어디에서 넣어야 되느냐 이게 조금 복잡하긴 한데요. 이더리움 메인넷 같은 경우는 뭐 중앙거래소로 바로 보낼 수가 있는데 이 체인리스트에서 보이는 폴리곤, 아발란치 이제 메이저 EVM 체인은 지금 바이낸스에서 원하시는 네트워크로 바로 보내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크로노스 메인넷, 팬텀 같이 그렇게 크게 유명하지 않은 체인들은 중앙거래소 보내실 수가 없습니다. 이 이더리움 지갑을 가지고 가셔서 이 크로노스나 팬텀에서 제공을 하는 브리지를 이용하셔서 이더리움 메인넷에서 해당 메인넷으로 자산을 보내셔야 됩니다. 업비트나 빗썸 같은 경우는 조금 복잡해요. 업비트나 빗썸 같은 경우는 메타마스크 같은 비수탁형 핫 월렛을 서포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손쉬운 방법은 바이낸스 보내신 후 바이낸스에서 처리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손쉬운 방법입니다. 이 보내기 기능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갑을 하나 더 생성을 해놨습니다. 주소가 다른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주소를 복사를 하셔서 네, 이렇게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디파이 테스트로요. 이렇게 원하는 금액을 쓰고 다음을 누르면 되는 거예요. 구매 보내기 확인해 봤죠. 수압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수압은 스마트 거래가 가능합니다. 스마트 트랜잭션 활성화를 하면은 뭐 거래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그리고 트랜잭션을 최적화 시켜준다니 활성화를 시켜놓는 게 좋겠죠. 이 메타마스크가 이더리움 내에 있는 여러 가지 디센트럴라이즈 익스체인지 탈중앙 거래소를 연동을 해서 가장 최적합, 좋은 토큰 교환 비율을 찾아 유저들이 덱스에 직접 가서 지갑을 연결하지 않더라도 즉석해서 바로 토큰 교환을 도와주겠다 하는 그런 서비스예요. 이더리움을 WBTC로 받겠다. 이렇게 하면은 9개 소스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제 고급 옵션을 살펴볼게요. 슬리피지 허용치가 2%가 디포트로 돼 있는데 어느 정도의 토큰 교환 격차를 말하는 거냐. 예를 들어 15,000을 샀는데 9,800원 만큼의 BTC까지는 내가 허용을 하겠다. 슬리피지가 2%가 최대, 맥스로 허용하는 수치이다. 이거는 뭐 원하시는 만큼 0.5%로 치실 수도 있죠. 근데 만약에 최대 슬리피지가 너무 작으면은 유동성이 부족할 때는 슬리피지가 0.5 이상 넘어갈 수 있어서 거래 자체가 실패할 수 있다. 그러니 뭐 디폴트로 2%를 가라라는 거죠. 메타마스크에서는 0.87%의 수수료를 떼가고 있어요. 그래서 탈중앙 거래소에서 이용하시는 것보다 더 작은 금액을 돌려받는다라고 보실 수 있죠. 이렇게 세 개의 모든 기능을 살펴봤고요. 아래 활동을 눌러볼게요. 현재 거래가 없죠. 하지만 제가 이더리움을 받았을 경우 혹은 아베 토큰을 다른 주소로 보냈을 경우 이 활동 부분에 내가 보낸 모든 히스토리가 다 뜨게 됩니다. 정말 예전에 히스토리가 보고 싶다. 메타마스크에서 보여지지 않는다 했을 때는 아까와 같이 이더 스캔에서 계정 보기를 누르셔서 이 트랜잭션 탭에서 모든 제 지갑에서 이뤄진 모든 활동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제가 만든 지갑에서는 여러 활동을 보실 수가 없기 때문에 랜덤으로 지갑 주소를 하나 찾아봤어요. 이 주소가 가지고 있는 현재 자산과 그리고 이전에 했던 모든 트랜잭션 활동을 다 보실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이더리움 밸류가 현재 이렇게 2.6 이더리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총 밸류는 이렇다. 토큰 부분을 볼게요. 현재 51,000달러에 해당하는 만큼의 토큰을 가지고 있네요. 여기에서 어떤 토큰을 가지고 있는지도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만약에 토큰을 받았는데 내 지갑 주소에 뜨지가 않고 걱정이 된다. 그랬을 때는 바로 이더 스캔에 들어오셔서 이 토큰 부분을 클릭하셔서 내가 방금 BNT 토큰을 보냈는데 BNT 토큰이 잘 들어와 있는지 하신 후에 이 BNT 토큰을 이제 메타마스크에 올리고 싶다. 이걸 클릭을 해서요. 그러고 나면 이게 또 컨트랙트가 뜨죠. 이때 이 컨트랙트를 또 카피를 해서 동일하게 돌아가셔서 토큰을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모든 첫 페이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다 살펴봤습니다. 계정 세부 정보를 한번 클릭해서 볼게요. 여기에서 이름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테스트 월렛으로 바꿨고요. 이더스캔에서 보기는 방금 살펴봤고 가장 중요한 건 비공개 키 내보내기입니다. 이 비공개 키 내보내기는요. 내 프라이빗 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메타마스크 아까 전에 비밀번호 저희 세팅했잖아요. 비밀번호를 넣어주시고 확인을 누르십니다. 이 비공개 키는 프라이빗 키라고 하는데요. 이 프라이빗 키 혹은 시드 프레이즈 아까 전에 여러 가지 단어로 연결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시드 프레이즈 둘 중 하나만 있더라도 제 지갑에 대한 모든 액세스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비공개 키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볼게요. 완료를 했습니다. 방금 비공개 키를 복사를 한 후 크롬으로 왔어요. 크롬에서 메타마스크를 클릭을 한 다음에요. 임포트 어카운트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프라이빗 키라고 뜨죠. 프라이빗 키에다 임포트를 했으면은 네, 방금 만들었던 이 주소 보시죠. 851C 방금 제 주소를 다른 브라우저 창에 임포트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드 프레이즈, 이 프라이빗 키는 굉장히 중요하고 누구에게도 쉽게 공유하시면 안 됩니다. 사용할 일 없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어카운트를 리무브를 할게요.
네, 계정 가져오기 저희 배워봤죠. 하드웨어 지갑 연결은 레저 지갑을 메타마스크에 연결을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디파이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실 수 있는 건데요. 이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다른 제 이전 영상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정을 들어가서 볼게요. 네, 기본적으로 뭐 기본 통화를 US 달러나 원하시는 KRW로 바꾸실 수도 있고요. 언어가 영어로 세팅이 돼 있으시다면은 한국어 혹은 영어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네, 고급 페이지로 들어와 보실게요. 향상된 토큰 감지 부분만 키시면 됩니다. 아까 전처럼 매뉴얼하게 토큰을 직접 넣지 않더라도 조금 더 손쉽게 메타마스크에서 자동으로 토큰을 감지해주기 때문에 손쉽죠. 보안 및 프라이버시, 비밀 복구 구문 공개. 혹시 어떤 경우에 시드 프레이즈를 잊어버렸다 했을 때 이 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복구를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해서 설정 부분도 다 확인을 해봤고요. 메타마스크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주 묻는 질문 페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메타마스크가 NFT를 서포팅을 하나요? 했을 때 서포팅을 하지만 메타마스크 모바일에서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라고 떠 있어요. 그러니까 NFT를 자주 트레이딩 하시는 분, 그리고 NFT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메타마스크 모바일 월렛을 사용해 보시면 되겠죠. 하드 월렛을 메타마스크에서 사용하실 수 있을까요? 트레저, 레저, 라티스, 그리고 키스톤, 에어 게폴트 이 4개, 5개네요. 5개의 지갑을 지금 하드월렛 지갑을 서포팅한다고 합니다. 메타마스크를 이용해서 토큰 교환을 할 때 수수료가 들어가나요? 보시면 0.875%를 자동으로 가져간다 라고 써있죠. 지갑 비밀번호 잃어버렸을 때는 어떻게 지갑 주소 비밀번호를 리소트 할 수 있을까? 지갑 주소 잃어버렸을 때는 시드 프레이즈나 그 프라이빗 키 저희들 아까 전에 임포트 엑스포트 하는 방법 배웠잖아요. 가지고 지갑을 새로 생성을 하고 그리고 나서 새로운 지갑 주소를 만드시면 됩니다. 한번 가볼게요. 여기서 만약에 내 계정 잠금을 눌렀어요. 비밀번호를 쳐서 들어가야 되는데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럴 때는 비밀번호를 잊으셨나요? 를 클릭한 다음에 비밀번호 복구 문구를 다시 쳐줍니다. 쉽게 하는 방법이요. 뭐 메모장이나 이런 데다가 다 써놓으신 게 있잖아요. 그냥 그거 복사해서 그냥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 붙여넣기 하면 바로 들어가요. 새 비밀번호를 다시 만드십니다. 그리고 복구 누르면은 네, 방금 들어와 있는 거 보실 수 있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Secret Recovery Pace를 잊어버렸다. 이거 시드 문구를 잊어버렸을 때는 어떻게 하냐. 저도 이 페이지에서 처음 알았는데 전 시드 프레이즈를 잊어버리면은 완전히 못 찾을 줄 알았는데 방법이 있긴 있다. 하지만 이건 정말 최후의 수단으로 해봐야 되는, 시도해봐야 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직접 메타마스크를 직접 깔았던 컴퓨터를 가지고 사용하시는 건데요. 보시다시피 굉장히 좀 복잡하죠. 이 부분은 뭐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은 제가 추후에 한번 추가로 영상을 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뭐 이 외에 다른 질문사항이 있으실 때는요, 컨택 서포트에 직접 문의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메타마스크 사용 방법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메타마스크를 처음 접해보신 분들은 이 영상을 통해서 메타마스크를 사용하는 방법을 숙지를 하시고요. 추후에 이제 제 하드웨어 관련 영상을 보신 후에 메타마스크 하드웨어 적절하게 이제 나누어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미스티파이 채널 팔로우 해주시고요.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